안녕하세요. 눈 오는 날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1페이지 볼게요. 요인물 1페이지. 해제할 텐데요. 좀 비교 좀 해보죠. 비교. 민법의 가장 기초는 이겁니다. 어떤 것들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 그래서 배웠던 것처럼 제한 능력자의 매매계약 같은 것은 뭐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의 대상은 반드시 정리.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가장 기초긴 합니다만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만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와 또 내지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와 또 내지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만 뭐한다? 취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보세요. 이런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퉁을 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울 때요, 뭐라고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세 가지를 다 의미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내지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인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랍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법리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연습했던, 무효가 돼버리면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의 의무가 생깁니다. 연습해 볼게요. 자, 하나의 토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요,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사기를 당하여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자기 토지를 사고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약은 체결되었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기에 의한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가볼게요. 저 계약을 4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고, 그리고 중도금 5월 1일 날 지급했고, 내지는 6월 1일 정도에 아마도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날짜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계약은 뭐 했다고요?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사기당한 갑은 자기가 사기당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알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대로 진행된 다음에 훗날 얘를 바꿀게요. 한참이 지나서 8월 1일 정도에 갑이라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뭐 했던 사실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훗날 8월 1일 날 매도인은 매수인과 체결한 이 매매계약을 뭐를 이유로 해서,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러면 8월 1일 날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에 4월 1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유효. 이다가 훗날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부터? 처음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뭐 된다? 무효된다. 그럼 우리가 항상 연습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험 지문에 지문 자체가 무효입니다 라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무효의 개념은 나눠봐라. 그래서 1번 이행하기 전인지 이행 후인지를 비교해서 법적인 요력이 뭐이므로? 무효이므로 이행 전의 무효의 모습은 법적으로 무효이니까 해주세요라고 뭐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내지는 이행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표현했고, 근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끝났으면 돌려받는 권리를 뭘 하겠나요?
뭐라고요?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을 뭐가 생긴다고요? 의무. 연습해 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뭐 한 다음에 취소한 다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기가 넘겼던 이 토지를 돌려달라고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 계약이 뭐 되었으니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뭐가 되었으니까? 무효되었으니까 갑이 을에게 건넸던 땅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내지는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으니까 소급적으로 무효되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줬던 땅 돌려달라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내지는 갑은 을에게 땅을 찾아오는 방법 중 하나가 예명의 등기를 뭐해야? 말소해야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계약이 뭐 되면 취소되면 누구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취소되었으니까 부당이득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내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설명할 때 요걸 미국에 있는 LA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로스앤젤레스라고 부르고 요걸 라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 여러분 눈에는 뭐라고 다르게 보일지라도 내용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니까 따라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든 이렇게 물어보든 내용은 동일합니다. 계약이 뭐 되면 취소되면 효과가 뭐니까 무효니까 항상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뭐 이행 전의 모습인지 이행 후의 모습인지. 따라서 사안의 경우라면 이 사안의 경우라면 취소되었을 때 무효의 법리가 이행 전의 모습인가 이행 후의 모습인가요? 이행 넘어갔잖아. 이행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훗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역으로 누구도 을도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돌려받아야죠. 사기쳤으니까 나중에 손해배상 하는 거 변론으로 하고 매매대금 돌려받아야죠. 그럼 따라서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뭐라고요?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내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이 뭐 되면 취소가 되면 무슨 법리가?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뭐가 생긴다고요? 의무가. 그럼 따라서 계약이 뭐 되었다면 취소됐을 때 무효의 법리는 무슨 법리가 발생한다고요? 부당이득의 법리가 뭐한다? 발생한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계약금은 4월 1일 받았고 중도금 5월 1일 받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갑의 통장에 매매대금 1억이 고스란히 쌓여있겠죠. 쌓여있겠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뒤에? 넉 달 뒤에. 중도금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뒤에. 잔금 받은 날로부터 2달 뒤에 계약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붙었겠나요? 이자 등이 붙었겠지. 이랬을 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문제였습니다. 즉 돌려줄 반환의 범위는 그래서 계약이 취소가 될 줄 몰랐다라고 선의로 받아먹은 사람이 선이라면 무슨 이익을? 남아있는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을 뭐 하시면 되고 돌려주시면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 사실을 처음부터 뭐 했다면 알았다면 악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받았던 원금 이익에 플러스 뭐 이자에 플러스 뭐까지 손해까지 배상해 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뭐라고요? 범위다. 다만 칠판 하필이면 갑이란 사람의 이름이 제한능력자랍니다. 뭐라고요? 제한능력자의 경우라면 원래 원칙은 행위 능력자의 반환 범위는 선악을 뭐해서 구분하여 선이라면 무슨 이익이고 현존 이익이고 악이라면 이익에 이자의 손해지만 하필이면 반환할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인 경우라면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을 뭐한다?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민법 총칙할 때 했던 얘기니까 이 정도의 뜻은 최소한 취소의 효과 계약이 제한 능력이든 착오든 사기강박이든 계약이 뭐 되는 순간 취소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라고요? 소급적 무효이고 소급적 무효라면 나오는 법리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법리이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항상 원칙적으로는 선악을 뭐해서 구분하여 선이라면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을 악이라면 이익에 이자의 손해를 배상의 원칙이지만 하필이면 돌려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면 제한 능력자 같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라면 선악을 뭐하고? 불문하고 설령 제한 능력자가 뭘 할지라도 악이어도 무슨 이익을? 현존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부당이득에 반한 범위 뭐라고요? 특칙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자 이에 비해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돼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실 때요. 어떤 것을 취소하고 어떤 것을 해지하는지 최소한 그래도 요 정도는 구분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것이 취소이고 어느 것이 해제인지는 구분 안 되시겠지만 최소한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사안의 경우 취소의 사유는 뭐라고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이고 해제의 사유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제의 사유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슨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뭐하면?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민법 총칙 배울 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몇 가지 있던가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 첫 번째, 금반은. 두 번째, 실효. 세 번째,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정 변경의 원칙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하기 위한 요건. 아무 때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과 플러스 해제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정 변경이라면 그럴 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해제를 듣고 왔어요. 지금 따라서 해제의 사유가 우리 법에는 이렇게 대여섯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제 사유는 뭐라고요?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시 나머지는 어찌 보면 그냥 빙산의 일각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라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제. 즉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누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이유로 해서 뭐 한다고요? 해제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 일단은 양자 모두 출발할 때는 유효 출발이에요. 맞나요? 그러다가 취소라는 뭘 표시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제라는 뭘 표시하면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공통입니다. 따라서 해제든 취소든 전형적인 형성권이고 전형적인 뭐라고요? 단독행위입니다. 즉 취소권이든 해제권이든 자 1번 전형적인 뭐라고요? 형성권. 형성권의 의미는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이었던 법률 관계가 무효로 가잖아요. 두 번째는 전형적인 양자 뭐라고요? 단독행위랍니다. 단독행위에는 종류가 몇 개 있던가요? 두 개. 하나는 뭐? 상대방이 있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없는 시 있다면
취소든 해제든 다 상대방이 있는 없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양자 모두 형성권과 단독행위라는 점은 매한가지이다. 그래서 최소한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 일단은 뭐하고? 유효. 그러다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이었던 것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가는 이런 법리가 일종의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차이점 정리. 차이점. 취소의 사유는 뭐라고요? 재, 착, 사, 강. 해제의 사유는 체불량. 따라서 최소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자 보세요. 뭐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해서 어디 가서 해제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는 그래도 모법인 민법을 배우기 때문에 최소한 취소의 사유와 해제의 사유는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림을 바꿔볼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그림 바꿔볼게요. 하나의 X토지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4월 1일 날 1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계약서 쓰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향후 5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약정했고요. 향후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문제 있더라 없더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 무효? 유효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중도금 지급 날짜가 도래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날짜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을이 그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중도금을 뭐 했다고요? 미지급합니다. 넓은 의미에 뭐라고요? 약속 안 지켰나요? 채무 불이행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사유가 발생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누구는? 누구? 갑하기라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있게. 채권자 갑은 매수인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요 날짜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계약을 뭐 하면? 해제하면 언제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것이 뭐라고요? 해제의 법리입니다. 그러면 칠판 보세요. 취소됐을 때와 해제됐을 때의 공통점은 유효 출발하다가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소급적으로 무효로 가는 것은 매한가지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취소와 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보셔봐. 취소는 계약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계약할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어? 없어? 있지. 계약할 때부터 뭐였고? 제한 능력자였고, 계약할 때부터 착오였고, 계약할 때부터 사기 강박 당했어. 따라서 요 취소의 사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시적인 하자가 있다면, 애시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때는 뭐다? 취소다. 해제를 보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러다가 언제? 훗날. 그럼 따라서 무슨 하자에 의해서? 후발적 하자가 발생하면 후발적 하자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뭐 한다고요? 해제. 그래서 최소한 용어는 정리를 하고 하시면서 아무 때나 물론 여러분 눈에는 똑같이 취소 해제 똑같이 보이지만 약간은 다른다. 그런 맥락 보시고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뭐 되면? 해제가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을 뭐 했다고요? 해제했죠?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소급적 무효되었나요? 무효돼버리면 4월 1일 날 받았던 계약금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합니까? 매도인이 먹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무효의 법리는 이것도 넓은 의미의 뭐니까? 무효니까
앞에서 배웠던 뭐?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요 경우가 원칙이니까 해제의 경우라면 우리 법은 부당이득에 반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특칙을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원 상태로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주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교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갑니다. 취소가 됐던 해제가 되었던 공통점은 소급적인 무효이다. 소급적 무효인 것은 매한 가지인데 무효의 법리가 사뭇 달라요. 취소가 됐을 때 무효의 법리는 뭐고? 부당이득 반환 법리이고 이에 비해서 계약이 뭐 되면? 해제됐을 때 법리는 뭐라고요? 원상 회복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용어는 정리하셔. 계약이 뭐 되면? 취소되었을 때 나오는 무효의 의미는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이고 이에 비해서 계약이 뭐 됐을 때? 해제됐을 때 나오는 무효의 법리는 뭐라고요? 원상 회복 의무이다. 그럼 따라서 애우지 마시고 계약이 뭐 되면? 무효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무슨 상태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시라고.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원상 회복 의무입니다. 그럼 따라서 보셔봐. 4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나요? 받았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붙었겠어? 이자.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을이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을이 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에 대한 법정 이자는 붙었겠잖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 의무는 표현 잘 보셔봐. 여기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뭐? 받았던 뭐에다가? 금전에다가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붙입니다. 이것이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것이 뭐라면? 부당이득이라면 선이라면 이자는 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되면? 해지가 되었다면 그때는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뭐라고요? 이자 돌려줍니다. 물론 훗날 배웁니다마는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변론이야. 손해배상을 청구가 당연하고 다만 계약금 받은 것을 돌려주시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 물론 차후에 계약금 받은 걸 손해배상 쌤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법리는 계약금은 뭐하고? 돌려주고 받았던 원금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그리고 별도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맥락이니까 최소한 그러면 1교시 첫 번째 얘기는 취소됐을 때의 의미와 해지됐을 때의 의미는 얼핏 보면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한 가지지만 무효의 범위가 전혀 달라요. 취소될 때 무효의 법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당이득. 이에 비해 해제됐을 때 법리는 원상회복. 그 정도의 뜻을 좀 비교하셔가지고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 정도는 정리하시면 되겠고 차후에 해제를 다 배우면 취소가 들어오니까 최소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도 내용이 전혀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취소의 사유 세 가지와 해제의 사유 이 정도의 뜻은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부터 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워낙 어려웠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라 이 얘기를 지금부터 법 조항에서 봅니다. 그래서 유인물 좀 보세요. 543조 제목이 뭐예요? 해지권. 자, 읽어볼게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밑줄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법을 읽어보실 때요. 민법 조문 읽어보실 때 이게 지문이 이렇게 옵니다. 자 보세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100% 형성권 의미예요. 뭔만 하시면 돼? 상대방에 대해서 뭔만 하시면 돼요? 의사만 표시하면 효력을 뭐한다? 발생하는. 그래서 항상 법 조문 읽으실 때 법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나오면 이것은 이 권리가 뭐임을 형성권임을 뭐한다? 암시합니다. 뜻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2항은 밑줄짝 전항의 뭐는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나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는? 뭐? 해제 의사표시. 또 해지 의 뭐는?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연습해 볼게요. 칠판 보세요. 아직 안 배웠는데 혹시 법 조항이 있으시면 111조 1항 한번 찾아보실까요? 1항. 법 조항 있으시면 111조 1항. 없으면 저 칠판 보시고요. (111조 1항)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뭐가 생깁니까? 효력이 생깁니다. 끝. 그럼 보세요. 이 얘기 같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소유의 토지를 1억 원에 팔겠습니다.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날짜가 4월 1일 날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뭐 했다고요? 보냈어. 편지를 뭐 했다고요? 보냈어. 그래서 그 편지가 우체국을 건너가지고 지나쳐가지고 매수인에게 4월 4일 날 매수인에게 뭐 했다면? 도달하였다면 이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언제? 청약이라는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상대방이 있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상대방에게 보낸 때 아니면 도달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이해하셨나요? 끝. 그러면 역으로 가볼게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하기 전이면? 도달하기 전이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효력이 없죠? 그럼 따라서 보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하면? 도달하면 효력이 뭐한다? 생기니까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네가 내뱉은 말 뭐해라? 책임진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뭐했으면? 도달했으면 네가 내뱉은 말을 되담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뭐했으면? 도달했으면 철회 못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역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이면 효력이 없는 거죠. 도달하기 전이라면 이제 담을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다시 무조건 의사표시를 뭐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처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생략된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요 말이에요. 지금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뭐했으면? 도달하였으면 효력이 뭐한다? 생김으로 뭐할 수 없다고요? 처리하지 못한다. 그럼 역으로 도달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나요? 끝.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보셔요. 해제, 해지도 일종의 뭐예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잖아. 그럼 따라서 해제, 해지가 상대방한테 뭐했으면? 도달하였으면 요 말이 생각된 말이에요. 도달하였으면 뭐하지 못한다고요? 철회 못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조항 2항은 그런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냥 무작정 처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도달하였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역으로 칠판 보세요. 그러면 해제, 해지가 뭐하기 전이라면? 도달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지? 시험 문제가 다시 우리는 외웠습니다. 해제 내지는 해지는 단순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외웠는데 시험 지문에 엉뚱하게 해제, 해지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OX. 또 내지는 칠판 보세요. 예외가 더 있습니다. 해제, 해지를 설령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이라도 표현 잘 보셔. 상대방이
동의를 해줬다면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때 이때도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지, 해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한테 뭐 했으면? 도달했으면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개. 첫 번째 뭐? 도달 전이라면 효력이 없으니까 처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뭐 해주면? 동의해주면 처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해제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뭐 해줬다면? 동의해주면 처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나와 있는 543조의 2항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지만 생략된 말의 의미는 항상 함축적인 얘기니까 도달 후 철회 못한다. 도달 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544조 제목이 뭔가요? 이행, 지체와 해제. 546조는 이행, 불능과 해제.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칠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오늘 채무 불이행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 배웁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대. 하나는 이행, 지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 불능이 있답니다. 다시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는 몇 개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개. 첫 번째는 이행, 지체와 두 번째는 이행, 불능. 그래서 이행, 지체가 발생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뭘 이유로도 이행, 불능을 이유로도 해제 내지는 뭐 할 수 있다? 해지.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넓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544조의 제목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행, 지체와 해제. 546조 제목이 이행, 불능과 해제. 그래서 넓게 따지면 채무 불이행의 유형 몇 가지? 두 개. 하나 뭐? 이행, 지체. 두 번째는 이행, 불능.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행지체라는 요 사자성어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행지체를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습해 볼게요. 자,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칠판 사자성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지만 이행, 지체, 한글로 풀었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럼 질문해 볼게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행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행을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체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면 읽어볼게요. 상대방은 누구예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뭐 하고? 최고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이라면? 이행, 지체라면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서 곧바로 뭘 할 수는 없고 해제할 수는 없고 상당 기간을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최고. 빨간색은 또 안 보이겠군요. 동영상 보시다가 빨간색 안 보이면 답답하세요? 예.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전 더 답답해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굳이 저걸 예를 들어서 꼭 적고 싶은 마음 이해해간데 적어도 모르고 안 적어도 모르는데 차라리 안 적지를 마. 그냥 차라리 한 두 번 보면 될까? 두 번 보면 두 번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적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공부를 한 큐에 끝내려고? 그렇죠? 두 번, 세 번 보면 될 것을 한 큐에 끝내려고 꼭 적으려고 해. 어쨌든 간에 상당 기간을 뭐 하고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답니다. 뭔 얘기냐? 자, 가볼게요.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아까 봤던 것처럼 중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맞나요? 전형적인 뭐예요? 채무 불이행인가요? 연습. 매수인이요. 가볼게요. 한번 했던 것도 같아. 4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했고요. 5월 1일 날 중도금 줄 날짜가 와서 매수인 을이 은행에 가서 중도금을 찾아왔습니다. 4천만 원을 현찰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갖다 주려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무슨 강도 맞다고요? 떼강도.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뺏겼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법적으로 지급 못했습니다. 약속 못 지켰죠? 이행 지체입니까? 이행 불능입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 길에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돈을 뺏겼다고.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다고. 그럼 이것은 이행 지체야, 이행 불능이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행 지체예요. 왜? 중도금 줄 수 있어, 없어? 여전히 있지. 왜? 통장에 돈 또 있잖아. 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돈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지 능력 부족이야 지금. 그래서 칠판 보셔봐. 무슨 채무는? 무슨 채무? 금전 채무에서는 이행 불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금전 채무라면 무슨 불능은? 이행 지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행 불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 끝.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도금 미지급했으면 매도인은 그 날짜에 곧바로 뭐 할 수는 없고 해지할 수는 없고 상당한 계약을 뭐 해서? 정해서 앞으로 열흘 주겠다. 따라서 열흘 이내 5월 10일까지 중도금을 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맺은 계약을 뭐 하겠다? 해지하게 상당 계약을 뭐 한 다음에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날? 5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때만 뭐 한다고요? 해제.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사유가 뭐라면? 이행 지체라면 상당 기간을 뭐 하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그 얘기가 544조 본문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네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냐면 채무자가 밑줄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뭐 했나요? 표시. 기다리지 마세요. 중도금 지급 날짜에 중도금 안 줄 거예요 라고 처음부터 뭐 했다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어차피 최고할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칠판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라면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최고하고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행지체 중에서 어느 경우라면 처음부터 나 안 줄 거예요 라고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뭐 한 경우? 미리 한 경우라면 그때는 뭐 하지 않고도 최고 없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이행지체라면 상당 기간을 뭐 한 다음에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행지체의 경우에 처음부터 미리 이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뭐 한 경우라면 표시한 경우라면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544조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546조 제목이 뭐예요? 이행 불능과 해제. 읽어볼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칠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유가 뭐라고요? 두 번째 사유가 이행 불능인가요? 그러면 이행 불능의 경우라면 역시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데 법 조항에 최고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네. 그럼 따라서 사유가 뭐라면 이행 불능이라면 뭐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행 불능이라면 왜 최고를 하지 않나요? 어차피 못해.
어차피 시간을 줘도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구분 넓은 의미의 채무 불이행의 종류 몇 개? 2개. 첫 번째 뭐? 이행, 지체. 두 번째 이행, 불능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매한 가지인데 이행, 지체라면 상당 기간을 뭐하고? 최고한 다음에 해제하는 게 원칙이고 이행, 불능이라면 뭐하지 않고도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X토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4월 1일 날 1억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매도인 소유의 주택은 토지는요 4월 20일 정도에 나라에서 수용당했답니다. 갑과 을의 계약 유효 무효. 4월 1일 날 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상대방 매수인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4월 20일 날 매도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당한 경우라면 갑과 을의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고맙습니다. 유효. 정리해보죠.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있으면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매수인에게 뭐 해야 합니까? 소유권 이전해야 될 뭐 있나요? 채무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갑의 이름 누구? 채무. 자, 땅이라면 얘 이름 채권자. 맞죠? 수용당했으면 채무 이행이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능. 맞나요? 불능. 이런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 유효 무효. 아니 방금 유효라고 했잖아. 방금 유효.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이지만 지금 후발적 불능이잖아. 계약 체결 후 불능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사안의 경우 이 경우에 누구는? 매수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불능 아닌가요? 불능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은 얘기입니까? 해제할 수 없다가 옳은 얘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은 이해하셨죠? 계약 체결 후 훗날 토지가 수용당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못 넘겨주었다면, 이행 못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 불능을 이유로 그 계약을 오늘 배우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항상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생각과 반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해지할 수 없어요. 왜? 법조항 다시 보셔. 법조항. 자, 54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일 때만 해제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해제합니다. 따라서 칠판 보시면 사안의 경우에 토지가 수용당한 것은 채무자 갑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따라서 아무 때나 이행 불능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이행 불능이 누구 때문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능일 때만 뭐라고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한다? 해제. 칠판 배웠던 얘기 다시. 자, X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제1 매수인 사이에 4월 1일 날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라는 제2 매수인과 5월 20일 날 두 번째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도인 소유 토지가 제2 매수인에게 6월 20일 날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답니다. 두 번째 매수인은요. 매도인과 첫 번째 매수인 사이에 첫 번째 매매가 있는 사실을, 즉 1매매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두 번째 계약했답니다. 질문. 매도인과 두 번째 매수인의 이중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맞죠?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다만 어느 경우라면 두 번째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103조 2번 맞죠? 적극 가담의 의미는 첫 번째 계약된 사실을 알면서 나한테 파세요라고 매도까지 요청했어야 적극 가담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뭐 했다? 알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판례가 뭘로 보지 않는다. 적극 가담으로 보지 않으므로 갑과 병의 계약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이 유효인 경우에 누구는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즉 이중매매가 뭐인 경우에? 유효인 경우에 누구는 제1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셔봐. 얘 이름 누구라고요? 얘 이름 채무자. 얘 이름 채권자. 그럼 계약했으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에게 소유권 넘겨줄 뭐 있어? 채무 있죠? 채무가 제2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이행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행 불능 아닌가요? 그럼 이거 이행 불능이라면 이건 이행 지체야 이행 불능이야? 이행 불능 맞죠? 따라서 누구는? 제1 매수인은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뭘 이유로? 이행 불능을 이유로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출. 다시 이것도 일종의 뭐니까? 보셔봐. 이행 불능의 사유가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 아니야? 얘 때문이잖아. 얘 규칙 사유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구는?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이유로 해서? 이행 불능을 이유로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 그래서 다시 최소한 그 사유가 최불능이라면 상당기간을 뭐하고? 최고. 이행 불능이라면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큰 원칙이고. 하나 더 볼게요. 자, 545조 제목이 뭐예요?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격 내지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행위를 정기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적인 정기행위 뜻이 뭐라고? 정기행위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정기행위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 친구가 재원해요. 11시에. 부럽습니다. 제가 오늘 11시에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수업 때는 못 갔어요. 그래서 생색을 내려고 화환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10시 30분까지는 그 예식장에 도착하도록 제가 주문해 놨어요. 화환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축하하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생색이죠. 축하는 뭔 축하야. 그런데요, 화환은 최소 언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요? 10시 반. 근데 10시 반에 물어보니까 안 왔대요. 그럼 화환집에 전화해야죠. 꽃집에. 뭐라고? 앞으로 2시간 이내 화환을 배달하지 아니하면 너가 나한테 주문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시간이 몇 시가 넘어가 버리면 11시가 넘어가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따라서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일 아니면 의미가 없는 행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정기행위. 그럼 정기행위라면 굳이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에 뭐하지 않고도 최고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판.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라면 이행, 지체. 지금처럼
10시 30분까지 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건 이행 불능이야, 이행 지체야? 이행 지체지. 연착했으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행 지체라면 상당 기간을 뭐 한 다음에 최고하고 해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유가 무슨 행위라면 정기행위의 경우라면 뭐 하지 않고도 최고 없이도 곧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 끝. 그러면 칠판 보시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다 네 가지가 다 뭐라고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매한 가지라 할지라도 항상 눈여겨볼 건 요거예요. 지금 어느 경우는 최고하고 어느 경우는 최고가 없는지는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 지체라면 상당 기간을 뭐 한 다음에 최고하고 해제하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법은 잘 보시면 최고하지 않고도 해제하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 첫 번째 뭐? 처음부터 미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뭐 했다면 표시한 경우. 두 번째는 정기행위. 세 번째는 이행 불능. 요 세 가지만큼은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이 워낙 부실가 내지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보셔봐. 요 이중매매 계약에서 사안의 경우에 제1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상당 기간을 뭐 한 다음에 최고를 한 다음에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지금이야 X라고 하지만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디에 꽂혀가지고 해제에 꽂히는 바람에 최고란 단어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럴 사이 보여니까 요 지문은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 지금 따라서 원래 원칙은 최고 한 다음에 해제하는 원칙이지만 최고 없이도 해제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첫 번째 어느 경우? 처음부터 미리 이행 거들어서를 표시한 경우. 두 번째 정기행위. 세 번째 이행 불능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지금까지 보시고 쭉 넘어가셔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요. 따끈따끈할 때 풀어볼게요. 4번 4페이지 단답형 문제 있나요? 1번 보죠. 1번 매도인의 밑줄 키워드가 뭐예요? 이행 불능이네. 키워드 뭐라고요?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뭐 하려면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하여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칠판 보세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라면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형적인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의 관계입니다. 맞나요? 시간이 갔습니다. 계약금 지급했습니다. 정도금 지급했습니다. 시간이 쭉 가서 오늘 날짜가 6월 1일 됐어요. 며칠? 2월 1일. 그럼 6월 1일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날짜가 6월 1일 왔으니까 잔금 달라라고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 계약서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매수인이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잔금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딴 말 합니까? 딴 말 하지요. 뭐라고? 돈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류 가져와. 서류 가져오기 전까지 돈 못 준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매도인은 잔대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자신의 뭣도 있어요? 의무 있지. 무슨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 제공해야죠. 따라서 매도인이 자신의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잔대금 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매수인은 뭐라고 한다고요? 서류 가져올 때까지 돈 못 준다라고 매수인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문제. 그러면 결론만 놓고 보면 매수인은 잔금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줬지. 그럼 이 경우가 이행 지체인가요? 잔금 안 줬잖아 지금. 그럼 결과적으로 채무 불이행이야? 아니 결론만이야 결론만. 잔금 줬어 안 줬어?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 아닌가? 그래서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면 동시 이행 함권 행사하고 있다면 이때는 아무리 날짜가 넘어가도 이행 지체가 아니랍니다. 왜? 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요로 갑니다. 만일에 모셔봐. 6월 1일 날 매도인이 의무를 뭐 한 상태에서 나 서류 준비돼 있다. 서류 준비돼 있으니까 잔금 가져와. 라고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니 할 말 없잖아. 그럼 따라서 매수인이 동시 이행 함권을 뭐 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면 이때부터 뭐라고요? 이행 지체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여기서 제발 보셔봐. 말이 이렇게 나와. 매수인이 잔금을 전날짜에 주지 아니하면 그것만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누구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뭐에 빠뜨려야? 뭐에 빠뜨려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누구는? 채권자는 요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행 지체 뭐 하려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의무는 이행해야지. 맞죠? 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의무 이행하는 것을 매도인은 표현 보셔봐. 반대 급부를 뭐하여?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이행 지체에 빠뜨렸을 때 계약을 뭐라고요? 해지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워낙 고급스럽잖아. 이행 지체에 빠뜨린다. 아니 고급스럽잖아. 다른 말로 얘가 뭘 제공해야? 반대급 제공.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서류 제공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돈 안 주면 이때 이행 지체 맞죠? 따라서 단순히 매도인이 반대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얘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권리가 있다고만 가지고는 이행 지체가 아니라고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반드시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 지체.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보셔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 얘한테 가서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매도인한테 가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뭐라 하겠어요? 서류 준비돼 있어. 돈 가져와. 라고 얘도 뭐 할 수 있어? 동시에 행사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려면 얘를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지. 자신이 뭘 제공하고? 돈 주는 건 좀 약간 저속한 표현이고 뭐라고? 반대급부를 뭐 한 다음에 제공해서 매도인을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해지하는 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요 토지를요 이미 병한테 팔아먹었대. 그럼 이건 이행 지체야 이행 불능이야? 이건 이행 불능이야. 그럼 이행 불능이라면 얘를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어차피 이행 못해. 그럼 따라서 이때는 얘는 반대급부 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얘기 그렇게 보시면 이제 1번 답이 나와 지금. 오늘 7번 보셔봐. 뭔 얘기냐면 이행 지체를 만들려면 반대급부 제공하시라 한다고. 근데 뭐라면? 이행 불능이라면 반대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 지금 제 얘기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1번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일부러 못 풀어 지금요. 기출문입니다.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가 뭐라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수인 계약을 뭐 하려면?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 요걸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고급스러운 단어로. 그래. 반대급부를 뭐 해야? 제공하여. 틀렸다고. 그게 이행 지체라면 반대급부 제공에 맞지만 이 키워드가 뭐면? 이행 불능이라면
매매대금을 정할 필요 없다. 곧바로 해제 안 하고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맥락이면 1번 틀렸고. 같은 맥락 볼게요. 1번 1-1번. 역시 우리 시험 기출.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키워드 뭐라고요? 이행. 불능이 되어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표현 잘 보셔봐.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행 불능이라면 반대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1번은 O라고 X라고요. 아니 답만 좀 기다리지 마시고 제발 적극적으로 OX O 1-2번 매도인이 밑줄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뭐 했나요? 명백히 표시했대. 그럼 그런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에 잔대금의 밑줄 이행 제공하여 매매계약 해제. X지. 왜? 어차피 안 줘 지금. 그럼 굳이 상대방을 뭐에 빠뜨릴 필요가 없어. 이행 지체 빠뜨릴 필요가 없지. 그럼 따라서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맥락에서 1번과 1-1번, 1-2번은 그렇게 하시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따라서 다시 일반적인 이행 지체라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이행 지체 쉽게 표현하면 연체에 빠뜨려야 해제하는데 그것이 뭐라면 이행 불능이라면 뭐라고요? 연체에 빠뜨리지 않더라도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일교시 하고 싶은 얘기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하죠.